지수야, 시댁은 어땠어? 그냥 그래요. 음식 엄청 많이 해놨던데 다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집에서 싸주는 음식 가져오지 마. 걔도 안 먹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뭐가 어때서? 너 건강 생각해야지. 그렇게 짜고 기름진 거 먹으면 살찌고 피부도 나빠져. 버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받지를 마. 그 사람들 눈엔 내가 부끄러웠나 봐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67이에요.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습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죠. 멸치를 골라내고 다시마를 우려내고 파를 썰고 그 냄새가 온 가게에 퍼지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국수 가게가 제 전부거든요.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한 이 가게에서 우리 아들 진수를 키웠어요. 진수가 어릴 땐 주방 한켠에 이불 깔아놓고 낮잠 재우면서 국수를 삶았죠. 손님들이 애기 귀엽네요 하면서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크면서 진수는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부모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진수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소개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진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처음 사귀는 사람을 소개한다니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게 청소를 다시 했어요. 바닥도 2번 닦고 테이블도 새 것처럼 닦았죠. 냉장고에 있는 좋은 고기 꺼내서 양념도 재워놓고요. 그의 이름이 박지수라고 했죠. 일요일 오후 진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키가 크고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예쁜 얼굴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지수 씨 맞죠? 어서 와요. 진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수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좀 이상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것 같았달까요? 제 착각이길 바랐죠. 앉아요, 앉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고기 구이랑 찌개,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를 상에 올렸어요. 진수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우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요? 진수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요즘 건강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그냥 국수 한 그릇만 주실래요? 아, 그래. 그럼 국수 삶아줄게.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그렇다잖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귀가 좋은지 식탁에서 지수가 진수한테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오빠, 여기 좀 냄새 많이 나지 않아? 옷에 다 벨 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첫 만남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국수를 삶아서 내왔어요. 지수는 몇 젓가락 먹더니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섰어요. 진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지수가 좀 예민해서 그래. 원래 위장이 약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엔 지수 씨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할게.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일주일 후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부모님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신성호텔 레스토랑이래요. 여자 쪽에서 예약했대요. 신성호텔? 말이 안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를 가도 되나 싶었죠. 엄마, 괜찮으시죠?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엄마가 뭐라도 챙겨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마땅한 옷이 없더라고요.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으니까요. 결국 시장 가서 검은색 정장 하나 샀어요. 제 나이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상견례 당일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었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쪽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니 벌써 지수네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수 어머니, 오명숙이라는 분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 아버지 박재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진수 엄마 이순자입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명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명숙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예비 사부인께서는 이런 데 오시면 좀 어색하시죠? 네. 아니, 평소에 이런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는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예약할 때 좀 부담스러우시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당신 여기랑 안 어울려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 네. 익숙하진 않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수 아버지 박재영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예비 사부인께서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국수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국수가게요. 요즘도 그런 가게가 장사가 되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체인점 가던데. 장사 안 되면 우리 아들 대학까지 어떻게 보냈을까요? 속으로는 그런 말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는데 저는 어떤 포크를 써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요. 오명숙이 와인을 권했어요. 사부인, 와인 좀 드세요.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고른 건데 아주 순해요. 그냥 물로 할게요. 순간 오명숙과 박재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오명숙이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했어요. 요즘도 취미로 승마 배우러 다니죠? 엄마, 그런 얘기 왜 해요? 지수는 민망한 듯 말했지만 오명숙은 계속했어요. 아니, 신랑 어머니도 알아야죠. 우리 애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부인, 아드님은 어릴 때 어떤 걸 배우셨어요? 글쎄요. 학교 공부 외엔 따로 뭘 배운 건 없었어요. 저희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아, 그랬구나. 요즘 애들은 다들 영어 유치원 가고 학원도 여러 개 다니던데. 시대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에 혼잣말이 나왔어요. 우리 진수도 훌륭하게 컸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지수 아버지 박재영이 진수를 따로 불렀어요. 저는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로비에서 혼자 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명숙과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시어머니 너무 조용하시지 않아?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지. 지수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알았지? 네. 기가 막히더군요. 배울 게 없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진수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곤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도 우리 진수한텐 부끄러운 엄마 아니었는데 냄비를 씻다가 그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편 광남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우리 괜찮은 부모였죠? 그렇죠? 텅 빈 가게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수네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데 지수네에서 예단 준비를 많이 하신대요. 저희도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게 매출이 좋은 달에 100만 원 남기기도 힘들었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엄마, 미안해요. 괜찮다니까. 우리 진수 결혼하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남편 광남이 죽고 나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였죠. 괜찮아. 우리 진수 행복하면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저 사람들 눈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제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죠.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죠.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쉬었어요. 지수네 쪽 하객들은 다들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우리 쪽은 가게 단골 손님 몇 분이랑 남편 광남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전부였어요.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진수, 저 집안 사람이 돼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건데 다 잘 될 거라고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진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양념을 하고 전 부칠 재료를 장 봐오고 잡채용 단면도 삶아두고요. 며느리 입맛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혹시나 안 맞으면 고를 수 있게요. 허리는 진작에 고장났지만 진통제 먹고 버텼어요. 첫 명절인데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진수도 편하지. 명절 당일 아침 5시부터 일어나 부엌을 쓸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로 집안이 가득했죠. 오전 10시쯤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야, 몇 시쯤 올 거니? 엄마, 지수가 친정 먼저 다녀오고 싶대요. 저녁 때 갈게요. 저녁? 네, 미안해요, 엄마. 지수네도 외동딸이라서.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보니 이미 음식은 다 준비돼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고 갈비찜은 굳어가고 있었죠. 괜찮아. 데우면 되지. 며느리가 친정도 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진수 뒤로 지수가 들어왔어요.
말끔한 한복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어서 와, 지수야. 고생 많았지? 씻고 나와. 엄마가 음식 데울게. 아니요, 괜찮아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음식을 데워서 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동태전, 육전, 잡채, 나물 3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요. 자, 이리 와서 먹어봐. 진수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진수는 좋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와, 엄마.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지수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런데 지수는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찜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양념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응? 매니기? 아니요, 맵다기보다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요. 요즘 저희 세대는 이렇게 양념 강한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 그럼 전 먹어볼래? 이건 간이 세지 않아. 지수는 동태전을 하나 집어 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것도 좀 기름지네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그럼 나물이라도? 나물은 냄새가 너무 강해요. 참기름 향이 너무 나요. 도대체 요즘 젊은 애들은 뭘 먹고 사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오빠는 먹어. 나는 괜찮아. 집에서 이미 배불리 먹었어. 지수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물소리로 가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 반찬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어. 일주일 전이요? 그럼 좀 오래됐네요. 요즘은 음식을 그렇게 오래 보관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지수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특히 이렇게 양념 많이 들어간 건 더 그래요. 나트륨 함량도 높고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으란 거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저는 물소리에 묻히게 작은 소리로 혼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수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나야. 친정엄마 오명숙이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수가 스피커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실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지수야, 시댁은 어땠어? 그냥 그래요. 음식 엄청 많이 해놨던데 다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너 거기서 싸주는 음식 가져오지 마. 걔도 안 먹는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뭐가 어때서? 너 건강 생각해야지. 그렇게 짜고 기름진 거 먹으면 살찌고 피부도 나빠져. 버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받지를 마. 알았어, 엄마. 걔도 안 먹는다고요?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 걔도 안 먹는 음식이라고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수는 TV를 보는 척 했지만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지수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오빠, 나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응, 그래. 진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지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상 위에는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갈비찜, 전, 잡채, 나물. 하나하나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쌀 수가 없었죠. 걔도 안 먹는 음식이라고 했지. 그럼 이걸 누가 먹어야 하나? 냉장고 문을 닫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성껏 준비한 게 잘못인가? 옛날 방식으로 요리한 게 잘못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갈비찜 하나를 꺼내서 데웠어요. 혼자 먹었죠. 맛있는데 우리 진수는 이거 좋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수와 지수가 벌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회사 가봐야 돼요. 지수도 출근해야 하고. 아침은?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뭐라도 좀 싸줄게. 진수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전 조금씩 가져가. 지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냉장고에 두시고 어머님이 천천히 드세요. 저희는 안 가져가도 돼요. 응.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 가져가고 싶은 거겠죠. 어젯밤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서 예상은 했지만 다시 들어도 목이 메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명절 음식 냄새만 가득한 집에서 누구를 위한 명절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반찬통이 10개가 넘게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먹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반찬들을 가게로 가져갔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나눠드렸죠. 순자 씨, 이거 맛있네요. 명절 음식 아니에요? 네, 좀 많이 만들어서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는요? 바빠서 많이 못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도 괜찮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후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수가 임신한 것 같대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하는데.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가 음식에 좀 민감해서 엄마가 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지수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사줄게요. 그래. 진수가 불편해할까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서운했습니다. 나는 뭐야 시어머니는 뭐 하라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쯤 후 지수 임신이 맞다고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확정됐어요. 저는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죠? 조리원 비용이며 아기용품이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진수야, 엄마가 조리원 비용이라도 보태줄게.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건강하세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지수네에서도 많이 도와주신대요. 또 지수네 얘기였어요. 지수네에서 돈 많으니까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바라는구나.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내가 자꾸만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 지수가 입덧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매실청을 담가서 진수한테 전해줬어요. 이거 물에 타서 지수한테 주면 입덧에 좋아. 아, 고마워요, 엄마. 진수는 받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진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매실청 고마운데 지수가 못 먹겠대요. 왜? 입맛에 안 맞아? 아니,
시판 제품이 아니라 직접 담근 거라 위생이 좀 걱정된대요. 요즘 임산부들은 그런 거 조심한대요. 위생? 저는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알아요, 엄마. 근데 지수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담아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위생이 걱정된다고? 엄마가 더러운 사람이니?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계세요? 응, 알았어. 싫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 목이 아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을 돌아봤어요. 깨끗하게 닦아놓은 조리대, 반짝이는 냄비들, 정갈하게 정리된 식기들. 평생 이 공간에서 사람들 먹일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위생 검사도 매년 받고 손님들한테 한 번도 탈 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제가 만든 걸 위생이 걱정된다고 하네요. 나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뭐야?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진수가 행복하려면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지수배가 제법 불러왔을 무렵 진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돈이 좀 필요해요. 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수가 혼자 찾아온 날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아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을 자꾸 깨물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엄마, 앉아요. 진수가 저를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엄마, 저희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한 3억 정도요. 귀를 의심했어요. 3억? 장인어른이 회사 사업을 확장하시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대요.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회사니까 저도 투자를 해야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그러시는데 사위도 사업 파트너라고요. 제가 투자를 하면 나중에 지분도 생기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대요. 진수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마치 좋은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요. 근데 진수야,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3억이라니 우리 가게 1년 매출도 3억이 안 되거든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 집이요. 집? 이 집을 팔면 3억은 나올 것 같아요.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면.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집은 남편이랑 30년을 산 집이에요. 진수가 태어나고 첫걸음 떼고 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 찍던 바로 이 집이에요. 진수야, 미안한데 그건 안 돼. 엄마, 왜요? 이 집은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거야. 네 아빠랑 함께 산 집이잖아. 진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 진짜 중요한 기회예요.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잡으려면 이번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진수야, 엄마는 제 미래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이제 아빠 될 사람이에요.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네 가족?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네 가족 아니니?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수였어요. 오빠, 어머니 뭐래? 지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미 알고 온 거였나 봐요. 아직 얘기 중이야.
진수가 난처하게 대답했어요. 지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회사 임원도 되고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지수야,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봐. 이 집이 엄마한텐. 어머니, 집은 또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저희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한테 이런 제안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지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빠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효도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애써 짓는 미소에 입술이 떨리고 있는 지수를 보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효도? 지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진수를 봤어요.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3억은 못 만들어줘. 그리고 말을 이으려는데 지수가 끊었어요. 그럼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돈이 없으세요? 아니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수야. 진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지수는 계속했어요. 저희 친정에선 오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예단도 저희가 더 많이 했고 신혼집 가전제품도 다 저희가 샀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번은 시댁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참았던 게 터지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네가 뭘 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진수 결혼할 때 네 아빠가 남긴 작은 집. 그 집을 팔아서 너희 결혼 자금 다 줬어. 뭐라고요?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수야, 엄마가 말 안 했지? 그때 5천만 원 줬던 거, 그게 그 집 판 돈이었어. 전세금 빼고 남은 돈 다 너한테 줬어. 엄마, 그럼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월세야.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진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너 부담 줄까봐. 내가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길래 엄마는 괜찮다고 했던 거야.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정말 돈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미안하다, 지수야.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도 형편이 이래.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어요. 오빠, 나 나갈게. 친정 가서 자고 올게. 지수야, 잠깐만. 진수가 불렀지만 지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제가. 진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엄마, 장인어른이 계속 압박을 하세요. 투자 안 하면 저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 없다고, 지수랑 결혼시킨 거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은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무시하고 있었구나. 기가 막혔어요.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진수야, 그런 사람이면 거기서 일 안 하는 게 나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어. 엄마는 몰라요. 제 나이에 이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새끼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못 도와주는 걸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가게를 팔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가게는 제 생계 수단이에요.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우리고
재료를 다듬고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강석 씨? 20년 만이었어요. 강석은 예전보다 훨씬 말끔해 보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당당한 자세였어요. 세상 끝에 몰려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강석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길? 진작에 찾아뵙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요. 이제야 왔습니다. 강석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았어요. 남편 장례식 때 조의금 보내주셨죠? 정말 고마웠어요. 한 번은 오겠지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요. 국수를 내놓으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20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한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광남이 소주를 내주며 물었어요. 안주는요? 돈이 없어요. 소주만 마실게요. 광남은 저를 봤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국수 한 그릇 서비스입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강석이었어요. 국수를 먹으며 강석은 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사업 망했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 날렸어요. 마누라는 애들 데리고 나갔고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광남은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한잔 하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광남은 강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강석 씨,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있으면 기회는 또 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보장해요. 강석 씨,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강석이 국수를 먹으며 20년 전을 회상하듯 말했어요. 그날 사장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사장님이 해주신 그 말 듣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사장님도, 그리고 사모님께도요. 강석 씨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지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돈 모아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운이 좋았죠. 지금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강석 씨 대단해요. 두 분 덕분이에요. 그날 국수 한 그릇이랑 위로의 말씀이 저한텐 세상 전부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생전에 늘 따뜻했던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지수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지수야. 어서 와. 지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강석을 힐끗 보고는 핸드폰만 봤어요. 국수라도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얘기하러 왔어요. 저는 강석을 보며 말했어요. 강석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제 일은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지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 엄마였나 봐요. 지수는 습관처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며 가게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 소리가 가게 안까지 다 들렸죠. 엄마, 나야. 지수야,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돈 준다고 했어? 아니, 돈이 없대. 집도 이미 오빠 결혼할 때 팔아서 다 썼대.
뭐, 그럼 지금 사는 집은? 월세래. 오명숙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에이, 그 집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니? 아들 하나 달랑 장가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 너무 염치 없다. 국수가게 하나 해먹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 심장이 멎었어요. 엄마,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사돈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에휴, 진짜 격이 안 맞는 집안이랑 결혼했어.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격이 안 맞다고요? 염치 없다고요? 그 순간 제 눈이 강석과 마주쳤어요. 강석도 다 들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강석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끊을게. 나중에 얘기해. 지수가 황급히 전화를 끊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지수야, 괜찮아요. 저도 감정적으로 말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 안 써요? 강석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이에요. 사모님, 강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사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결국 저는 다 말했어요. 며느리 이야기, 사돈 이야기, 진수가 투자금을 달라던 이야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다 쏟아냈어요. 강석은 조용히 듣더니 물었어요. 사돈 되시는 분 성함이랑 회사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주저하게 되더군요.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강석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뭐라도 부여잡고 싶은 마음으로 강석에게 말했어요. 박재영이요. 대성산업이라는 중소기업 운영해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강석 씨, 미안해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요? 사장님이 제게 해주신 은혜,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강석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그때는 단지 말뿐이라도 강석이 고맙기만 했어요. 은혜라니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진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회사가 갑자기 투자가 다 철회됐대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거래처도 계약 취소하고 회사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뭐라고? 지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자금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데 어디서도 안 빌려준대요. 뭔가 이상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뭔가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강석 씨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강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내일 시간 되시면 가게로 찾아가도 될까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강석이 가게로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죠. 사모님, 앉으세요. 강석이 먼저 자리를 권했어요. 강석 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돈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데. 네, 그 얘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 박재영 씨 회사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대성산업이라는 회사요. 네.
그 회사가 지금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 돈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끌어모아서요. 그런데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강석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박재영 씨가 투자 요청을 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죠. 정말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사모님 얘기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강석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재영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투자 검토하는 척 하면서요. 강석 씨의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벌인 거지? 강석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박재영 씨는 저한테 사업 확장 계획을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위한테도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시댁에서 3억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3억을 해주는 걸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사업 확장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그런 돈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사위를 압박한 거잖아요. 강석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박재영 씨한테 투자하는 척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희망을 줬죠. 그 사람은 저희 투자금만 믿고 사업 확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저는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강석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갑자기 투자가 무산되니까 박재영 씨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어요. 약속했던 사업 확장도 못하게 됐고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서 돈을 빼기 시작했죠. 강석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 속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쪽에도 연락했습니다. 대성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요. 은행들도 대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어요. 사돈댁이 투자 요청을 한 곳이 강석 씨의 회사라는 것도 놀라웠고 큰 소리 치던 그 회사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사모님, 제가 한 건 그저 사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박재영 씨 회사가 실제로 위험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무너졌을 회사예요. 강석 씨가 이 모든 걸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20년 전 제게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위로와 존중이었어요. 세상 끝에서 죽고 싶어 하던 저한테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신 거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강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강석 씨, 그래도 우리 진수는요? 진수도 그 회사 일하잖아요. 장인 회사가 망하면 진수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아드님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사위일 뿐이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 집안이랑 거리를 두는 게 아드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강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아드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진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 6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엄마 아빠와 함께 서 있었거든요. 셋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박재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오명숙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회사가 정말 위기예요. 저희가 사모님을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강석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저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투자도 철회하고 은행도 막고 어머니가 그분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내가 강석 씨한테? 네, 제발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들으실 것 같아요. 박재영도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알아봤더니 강석 씨가 사모님 남편분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사모님 말씀이면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제가 강석 씨한테 부탁을 하라고요? 당신들 회사 살리려고요? 오명숙이 울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러니 제발, 이 사람들, 지금 사과하는 게 진심일까요? 그냥 회사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세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지수야, 너 기억하니? 내가 명절에 밤새 준비한 음식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했지? 걔도 안 먹는 음식이라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그 스피커폰으로. 오명숙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모님,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럼 화가 나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요. 박재영 씨, 당신은 상견례 때 뭐라고 했죠? 내 가게가 장사가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아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랑 우리랑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잖아요. 박재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명숙 씨, 당신은 저한테 배울 게 없다고 했죠. 딸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야.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너는 내 음식은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했어. 내가 정성껏 담근 매실청은 위생이 걱정된다고 했고, 지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우는 게 진짜 미안해서일까? 아니면 회사 때문일까?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강석 씨한테 아무 부탁도 안 할 거예요. 사모님, 강석 씨가 한 일은 강석 씨 판단이에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들 회사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박재영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사모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뒤에서 진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수가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수야. 진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수 식구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다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제가 엄마 편을 못 들어줬어요. 진수가 장인 장모를 봤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지수. 저는 이제 당신들 회사 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 나도 용서 못해. 지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애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장인어른 회사랑은 상관없이. 저는 진수 손을 잡았어요.
진수야, 너는 네 가정 생각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근데 엄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엄마 편을 안 들어주는 일 없게. 네 아내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면 그땐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너도 들어. 네, 어머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나를 무시했어. 그게 제일 아팠어.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달라져.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알겠니? 네,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는 지수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내 목소리를 내야지. 박재영과 오명숙이 돌아갔어요. 진수와 지수도 나갔고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강석이 가게로 왔어요. 사모님, 어제 일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드님한테 전화 왔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아드님이 고맙다고 하더군요. 강석 씨, 미안해요. 혹시 제가 부탁했으면 도와주셨을 거예요? 강석이 웃었어요. 아니요. 안 도와줬을 겁니다. 박재영 씨 회사는 어차피 위험했어요. 제가 아니어도 망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모님,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국수 한 그릇 값어치는 몇천 원이었죠. 근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었어요. 강석이 말을 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사모님한테 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은혜 갚기였어요. 강석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좋은 사람들한테 좋게 했더니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강석 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몇 달 후 지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지수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손주 얼굴 봐야지. 아기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어요. 진수 닮았네. 어릴 때 진수랑 똑같아. 어머니, 저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지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엄마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됐어, 지수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요즘 저는 평화로워요. 가게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요. 단골 손님들은 늘었어요. 강석도 가끔 들러요. 이제는 국수 먹으면서 투자 조언도 해주고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죠. 사모님, 사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여보가 봤으면 강석 씨 이렇게 된 거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어제는 진수가 아기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거 지수가 싸줬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들이래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이 보였어요. 잘 먹을게. 지수한테 고맙다고 전해. 엄마, 요즘 어때요? 많이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 가게 있고 손주도 있고 너희도 있잖아. 진수가 웃었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그래. 손주 얼굴 자주 보여줘.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육수 냄비를 닦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강석이 문자를 보냈어요. 사모님, 내일 점심 먹으러 가도 될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웃음이 났어요. 그럼요. 국수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다음 날 강석 씨는 국수를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죠. 박재영 씨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대요. 오명숙 씨는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다닌다고 들었어요. 지순의 부모님은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오진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운가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마음속 짐은 내려놨어요. 앙심을 품고 사는 것보다 평화롭게 사는 게 낫더라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혼잣말로 다짐해요. 나는 떳떳해.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보자. 누가 뭐래도 나는 떳떳한 사람이니까. 인생은 참 길어요. 힘든 순간도 있고 무시당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제가 남편이랑 했던 작은 친절이 20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기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